여러분, 내가 원하는 습관을요, 바로 오늘 결심하고 내일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내 목표, 행동, 습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전과 삶이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 두 가지 원리만 활용하셔서 내가 구축을 잘 해놓으시고, 하면 할수록 또 요령도 늡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비즈니스심리연구소의 돈심리 이소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무조건 실천하는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정말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죠. 게다가 프리랜서나 뭐 1인 기업이나 1인 창업하신 사업가분들도 혼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실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원리를 들으시고 이를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셔가지고 실천하신다면은 그동안 실행하지 못했던 것,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당장 무조건 실천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 제가 먼저 효과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가 이제 17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뭐 그러면 제 나이 나오나요? 바로 17년 동안 거의 이제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직장을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늦게 자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거의 매번 새벽형 인간으로 잤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미라클 모닝으로 아침 일찍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제 개인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증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3일간은 이제 주말 이런 거 없어요. 쉬지 않고 뭐 명절도 있었겠죠? 명절 때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지금까지 한 300일 넘게 미라클 모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한 거는 제가 한 200일 정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증 뭐 인스타그램 인증 말고 딴 곳에 인증한 것은 제 개인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거기에 인증한 것은 300일 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쉬웠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밤늦게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습관이 들었던 거죠. 17년 동안에 저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도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또 시도를 한번 해봤었지만 정말 힘들게 안 됐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바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를 새벽 제가 인증샷은 한 3시, 4시, 한 4시 정도? 4시 20분, 30분 정도로 이제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데, 원래는 더 일찍 일어나요. 원래 제가 일어날 시간 3시 반 정도에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이 3시 반에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실 미라클 모닝 말고도 제가 진짜 원하는 어떤 습관이나 목표들에 대해서도 이거 말고 여러 개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갑자기 도전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미라클 모닝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 당장 무조건 실천하는 방법 노하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어떤 신념을 좀 깨야 돼요. 그 뭐냐? 첫 번째, 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동안 많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도전했었는데, 작심삼일도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자책도 하고,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되게 중대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이성적 의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극소수의 어떤 부류들은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극소수의 부류라고 기대했다가는 차라리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차라리 저는 속편하게 그냥 이런 이성적인 의지는 생존 본능 대결에서 무조건 그냥 진다. 자, 이렇게 단정 짓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전 현실로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나의 의지를 믿지 않기로 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유용한 생존 본능 심리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실천에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인류의 탄생 시기를 보면 한 5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 기술이나 문화가 발전한 거는 고작해야 넉넉히 한 1만 년 정도? 이것도 아주 좋게 넓게 봐주는 거죠. 자, 즉 우리의 DNA는 500만 년의 습성에 따른 정보가 물려받았다. 이러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작 1만 년의 경험치로 500만 년의 습성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존 본능 심리는 거의 원시 시대 때의 습성에 따라서 반응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원시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 조상들은 원시 시대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단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건 하루하루 생존 문제가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식량 문제였죠. 원시 시대 때는 식량을 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잘 활용했어야 됐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냥을 하러 갈 때 재빠르게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그리고 강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지만 사냥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냥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활동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고 나서 그리고 만약에 사냥을 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에너지가 없어서 사냥에 실패하고 굶어 죽기가 쉬웠을 겁니다. 즉 원시 시대 때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손실을 막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나 아니면 쉴 때는 최대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유리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거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의지박약으로 자책했던 마음이 이제 좀 편해지셨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사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식량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옛날처럼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기보다 생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유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년의 전에 그런 습성대로 생활하면은 오히려 이 사회생활이나 이 자원 확보에 불리한 시대가 된 거죠. 여기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현대 시대와 우리가 아직 이 습성이 남아있는 것의 그 간극을 이해를 하고 이 본능을 이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대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실질적인 실천 전략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속아왔던 내 의지로서 잘할 수 있어. 이거 이제 우리가 속아왔던 거예요. 그런 신념을 깨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인간의 착각을 깨는 과정입니다. 착각은 뭐냐? 현재의 나와 미래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방학할 때 생활계획표 세워보셨죠? 생활계획표 만들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마 다들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열정과 그리고 그 방학 때 내가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가 또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설렘, 희망 등등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 계획표대로 실천하신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참고로 저는 단 한 번도 결단코 계획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오늘의 감정과 기분, 심리 상태, 이런 컨디션들이 앞으로 또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계획을 세웠고 현재 컨디션이라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의 기분이 또 내일의 컨디션과 감정들이요 오늘과 똑같을까요? 사실 인간은요 매 순간 기분과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것도 그냥 단정 지으세요. 미래의 나는 지금처럼 열정과 의지가 없다고요. 그냥 단정 짓는 게 속편합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바탕으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미래를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제 미래의 나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실천 계획이나 전략을 이제 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실행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를 짜는 데 있어서도 생존 본능에 대한 걸 좀 더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인간은 손실과 반응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상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원시 시대 때 보상이 주어지는데 보상을 받지 못해도 내가 생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입게 되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우리가 몸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손실 시스템. 자, 또 하나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과일 뭐 사과를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근데 사과를 검은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그 밑에 뭐 야채칸 있죠? 거기다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먹어야지 했는데 게다가 검은 봉지 안에 들어있어 나중에 딱 열어볼 때마다 눈에 또 안 띄어요. 이게 뭐 검은 봉지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죠.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썩어 있는 걸 발견하기 좀 쉽습니다. 자, 반면에 사과를 눈에 보이기 쉽고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둡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눈에 보이기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또 쉬는 시간에도 휴식에도 쉽게 사과를 먹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 설정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넛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즉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쉽게 유발하기 위한 환경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손실 시스템 전략과 행동 유발 환경 설정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실행 전략을 이제 만들면 됩니다. 손실 시스템 전략의 응용은 이미 많이들 하고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내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행동 유발 환경 설정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나 목표를 실행할 때 그것을 쉽게 움직일 만한 어떤 환경을 설정하거나 장치를 세팅하거나 혹은 명분이나 물리적인 이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이 행동 유발 환경 설정을 또 여러 분야에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제 스마트폰에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겨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도 있고, 전 뭐 게임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네.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찾을 때는 뭐 컴퓨터 작업할 때도 찾아보면 되겠지만은 핸드폰은 늘 갖고 다니니까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자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를 어플을 지웠습니다. 물론 제가 막 정말 정말 보고 싶어서 다시 또 다운로드 받아서 뭐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광고 보는 것도 되게 또 싫어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설정해다가도 그것도 취소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유튜브를 제가 핸드폰에서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게 되고 시청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제가 생산적인 곳에 더 활용하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미라클 모닝을 실패 없이 쉬지 않고 꾸준하게 300일 이상 실천했을까요?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방법을 들으시면 일단은 미라클 모닝은 여러분이 한번 접목하시면은 오늘 내가 당장 미라클 모닝 시작하겠다. 그럼 아마 내일부터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쉽고 좀 간단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카톡에 모여서 뭐 이렇게 월 회비 이제 뭐 뭐랄까요 보증금을 내는 거죠. 뭐 금액은 알아서 정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 금액을 정할 때 되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내가 금액을 정했는데요, 100원을 걸었어. 실패해도 내 어떤 손해 보는 금액이 벌금이 100원이에요. 그럼 하시겠어요? 그거 뭐 100원 읽고 말지. 이러고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건 금액을 정할 때는 내가 정말 좀 아깝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기를 거는 이런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요즘 유명한 챌린저스라는 어플 있죠. 저는 챌린저스를 엄청 많이 활용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내기를 걸고서도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좀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내기를 걸었는데도 이게 왜 실패했냐면 그냥 눈 떴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그냥 10초만 눈 감고 있어야지. 10초만. 그냥 가만히 10초만 눈 감고 있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돼요?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처음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깨우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바로 이렇게 도전할 때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행동 유발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일단은 세수를 하면 일단은 무조건 잠을 깨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 아우 나 그냥 세수하고 그냥 바로 잠들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세수 그냥 해보세요. 해보면 웬만하면은 바로 이게 잠들기 쉽지 않을걸요? 일단은 그래도 잠이 깨긴 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수하러 가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이 졸릴 때는 얼마나 멀어요. 이 거리가 가기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 유발 환경을 설정했을까요? 알람을 화장실 세면대 옆에다 세팅을 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이 지냈는데 저 때문에 새벽에 다 깨면 또 민폐죠. 그러니까는 또 막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서 알람이 울리면 바로 가요. 바로 꺼야 돼. 그리고 어차피 화장실 간 김에 그 옆에 바로 옆에 세수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세수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행동하기 쉽게 환경 설정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인증샷을 여유롭게 올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시작을 했고 단 하루 만에 꾸준하게 중간에 끊김없이 진행됐는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적용한 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요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적합한 방법을 뭐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뭔가 목표를 했을 때 이 손실 시스템 전략을 어떻게 내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행동 유발 환경 설정을 어떻게 짤지를 매번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세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여기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서 내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최적화시켜 놓으면 내 삶의 시스템에, 라이프 시스템에 최적화시켜 놓으시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도 내가 실천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내 일상이 되고 습관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습관을요, 바로 오늘 결심하고 내일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내 목표, 행동, 습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전과 삶이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 두 가지 원리만 활용하셔서 내가 구축을 잘 해놓으시고 하면 할수록 또 요령도 늡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셔서 내용이 너무 좋았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도움이 되셨던 분들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또 이런 저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하고도 꾸준하게 한번 앞으로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찍어서 자꾸 발음이 이게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